43페이지 76번. 분수식에 대한 인수분해니까요. 위아래 분수식을 간단히 하려면 위아래 약분해야 될 테고, 그러려면 공통인수의 곱을 찾아야 되니까 위아래를 인수분해야 될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분자는 1000을 기준으로 1000보다 3 크고 1000보다 작은 숫자이며, 분모는 100을 기준으로 3 크고 3 작으니까 1000을 뭐 x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100을 y라고 합시다. 그 위에는 이 식은 1000의 제곱 마이너스 1000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1000 마이너스 3의 제곱. 밑에는 분모는 100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됐니? 이 식을 바꿔 쓰자. 바꿔 쓰면 분자는 x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분모는 y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쓰고 나서 보니까 분자와 분모가 모두 다 어떤 꼴이냐면 합차의 꼴입니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 얘도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럼 제곱 밑에 있는 여기는 x 플러스 3과 여기는 x 마이너스 3을, 이거 왜 x를 안 고쳤죠? 여기는 x 마이너스 3, 여기는 y 플러스 3과 여기는 y 마이너스 3, 얘네들을 합차로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제곱을 떼고 밑에는 a와 b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준다. 이걸로 인수분해 돼요. 여기서는 얘를 a로 보시고 얘를 b로 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을 한 번은 더해주고 x 플러스 3에서 x 마이너스 3을 한 번은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분배돼야 됩니다. 뒤에 있는 한쪽으로는. 마이너스 x 이게 플러스 3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가 분배되면서. 분모도 앞쪽에는 y 플러스 3과 y 마이너스 3을 한 번은 더해주고 그러면 한 번은 빼주게 되니까 y 플러스 3 마이너스가 분배되겠죠? 마이너스 y 플러스 3.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고 여기는 이게 지워지고 이렇게가 지워집니다. 그럼 분모에 남은 거는 2y 곱하기 뒤에 있는 게 3 더하기 3이니까 6. 분자는 2x 곱하기 6이 남죠. 그럼 다 지워지네요. 2 지워지고 6 지워지고 남은 건 y분의 x. y가 100, x가 1000. 약분하면 10. 이렇게 문제가 마무리됩니다. 괜찮죠? 의 공식을 이용하여 48쪽 다음 문제의 값을 구하시오. 인수분해를 이용하랍니다.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해야 되는데 98이 계속 겹치니까 98을 x 이런 걸로 더 봅시다. 글씨를 잘 써봅니다. 루트 98 다음에 이제 98 대신 x를 집어넣는 거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12x가 되고 플러스 8인데 이 플러스 8에서 약간 느낌이 저 8이 2의 세제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2를 y라고 치환하게 되면 y의 세제곱 이런 꼴이 되죠. 됐니? 그럼 이렇게 되면 모양이 우리가 어떤 걸 떠올려야 되냐면 혹시 이런 모양 아닐까? x제곱 플러스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혹시 얘가 이런 꼴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 맞춰져 있냐 안 맞춰져 있는 숫자를 맞춰봅시다. 집어넣으면 돼요. 98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98의 제곱 곱하기 y가 2니까 2 플러스
3 곱하기 98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그러니까 얘랑 얘가 서로 완벽히 똑같은지 확인하는 겁니다. 98의 세제곱. 여기를 계산하면 6 곱하기 98의 제곱 맞고요. 여기를 곱하면 2 곱하기 2의 제곱이 아니라 3 곱하기 2의 제곱이라 12가 되고 12에다 98 곱한 거니까 12 곱하기 98 맞네요. 2의 세제곱 8 딱 맞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를 무의미하게 이렇게 쓰지 말고 의미 있게 얘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꼴이 아니거든요. 98x 플러스 6 곱하기 98의 제곱 플러스 12 곱하기 98 플러스 8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얘는 누구랑 같은가요? 얘랑 같잖아.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y 플러스 3x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라고요. 근데 이 식을 많이 보니 얘는 어디서 나온 거죠? 저거 뭐 분배하면 나오는 식이냐면 x 플러스 y를 전체 3번 곱하면 나오는 식이죠. 더해봅시다. x, y를 더하라는 얘기니까 더하면 100, 100의 세제곱에 루트가 붙었네요. 됐니? 그럼 100이 3번 곱해져 있잖아.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그럼 얘는 100의 제곱은 바깥으로 나와서 100이 될 테고 그럼 100루트 100이 남는데 100은 다 10의 제곱이죠. 100 곱하기 루트 100은 10의 제곱 10이 되니까 정답은 1000 이렇게 되겠네요. 33번 다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문제를 풀란 뜻이에요. 하도 잘 안 나오니까 아예 문제 주어졌죠. 이거 써먹으라고. 하도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공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걸 어떻게 써먹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111, 100, 101 더하기 1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저게 도대체 쟤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먼저 봐야 될 게 111인데 111이 얘네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도대체 111은 쟤네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근데 111을 잘 보면 요거랑 관련이 있어요. 111이. 만약 내가 x를 10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런 눈이 있었다면 그럼 111은 10의 제곱 플러스 10 더하기 1 이렇게 볼 수 있죠. 100 더하기 10 더하기 1이니까 111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x를 10으로 보기로 했네. 그럼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여기랑 똑같잖아. 그렇지? 그럼 분명히 위아래 이런 식으로 약분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야. 이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는 분자도 똑같이 저 부분이 나와야지만 약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번째 분자를 봅시다. 100 가운데 점은 곱하기를 생략한 거죠. 101 더하기 1 100은 10의 제곱인데 그치? 101은 10의 제곱 더하기 1이잖아. 안 그래요? 그럼 100으로 보는 게 아니고 10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x라는 걸 써먹으려면 100과 101을 10의 제곱과 관련되게 100과 101을 10과 관련되게 써야 되니까 100은 10의 제곱으로 101은 100 더하기 1이니까 10의 제곱 더하기 1로 그리고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리고 x를 뭐로 쓰니까 저기는 10을 x로 쓰게 되면 이게 x제곱이 되고 얘도 x제곱이 되고 플러스 1 더하기 1이 되며 얘를 분배하게 되면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다 준비됐네요. 분모에 있는 111분의 분자에 있는 100 곱하기 101 더하기 1이라는 일식을 우리가 x에 맞게 써보니 분모는 얘가 되는 거였죠. 111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됐었고 분자는 얘가 되는 거였습니다.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그래서 분자가 문제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분모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근데 여기는 1에 곱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니 분모는 1이 남는데 1은 안 써도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게 답이에요. 답은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값을 써야 되는 거니까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x 대신에 10을 집어넣으면 10의 제곱 마이너스 10 플러스 1. 100 마이너스 10 플러스 1이니까 정답은 91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겠죠. 문제를 숫자로 좀 바꾸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금방 이게 연습량이 많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이게 100과 101과 111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얘는 그나마라도 문제가 그나마 좀 쉬워진 이유는 얘를 써줬기 때문에요. 이 문제가 친절한 거야. 막상 이게 시험에 출제되잖아요. 이거 안 써줍니다. 이거. 이 부분을 지웁니다. 이 부분을 안 써줘요. 그냥 이렇게만 나와 문제가. 다음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간단히 계산하시오. 이렇게만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 식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지금 저거 곱하는 애도 있다. 곱하고 더하고 직접 나누는 애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 안 되면 그런 짓이라도 하는 애도 있겠죠. 시험장 가면. 근데 실제로는 저런 곱셈 공식을 위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반지름 길이가 x 플러스 a, 높이가 2x 플러스 b인 원기둥의 부피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ab 값을 구하시오. 원기둥이죠. 자, 이런 식의 원기둥이 있어요. 반지름 길이가 x 플러스 a. 반지름의 길이. 높이가 2x 플러스 b. 부피가 나와있네, 근데. 2x 세제곱 플러스 11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 파이. 자, 도대체 저 AB 어떤 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 부피가 나타납니까?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원기둥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뭔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원기둥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에는 원넓이, 이게 밑넓이죠. 원넓이 곱하기 높이. 원기둥 부피. 원넓이는 반지름이 x 플러스 a짜리인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원넓이 구하는 공식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이거 전체 가로쳐야 되겠네요. 거기다 파이를 붙인다. 곱하기 높이 2x 플러스 b. 이거 하라는 뜻이네요. 따라서 2x 세제곱 플러스 11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는 x 플러스 a의 제곱과 2a 플러스 b의 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파이는 나중에 그냥 파이는 상황에 따라서 좌변도 파이, 우변도 파이니까 파이는 빼고 보면 저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죠. 네. 왜 2a 플러스 b가 아니라 2x 플러스 b가 잘못 쓴 거죠? 2x 플러스 b입니다. 네, 잘못 쓴 거예요. 미안합니다. 결국은 인수분해라는 뜻이죠. 저 3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좌변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우변에 있는 저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럼 한 문자에 대한 3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길은 고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이때는 항의 개수로 하는 게 아니고 조립제법을 쓰는 거라고 그랬죠. 한 문자에 대한 3차 이상의 다항식들은 다 조립제법 씁니다. 그럼 조립제법 쓰려면 이 개수들 쭉 뽑아내야 될 거고 3차, 2차항, 1차항, 상수항
그럼 여기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0 만들어야 되는데, 만만한 게 1, 마이너스 1, 이런 거라고 그랬으니까. 또 얘는 또 숫자도 커서, 또 뒤에는 상수범위 또 눈치도 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1이나 마이너스 1 아니면 숫자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일단은 1을 집어넣으면 숫자가 다 양수 쪽이 많기 때문에 1은 안 될 것 같고, 마이너스 1을 살짝 집어넣을까요?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11, 얘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안 되네. 다른 거 찾아야죠. 3 집어넣어야 될 거. 3이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3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에다 2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54.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54. 일단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99.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9. 이거 다 더하면 마이너스 99가 되네요.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30 하면 마이너스 90. 거기다 마이너스 9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99. 이거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숫자 찾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 숫자를 찾는 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 항에 개수가 있을 겁니다. 그 개수의 약수입니다. 분의 상수항이 있을 텐데 상수항의 약수.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2죠. 2의 약수는 1 아니면 2. 그 다음에 상수항은 9지. 9의 약수 1, 3, 9. 그러니까 찾는 방법은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1분의 9,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1분의 9. 아니면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9. 아니, 플러스, 그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9 중에 저거 0 만드는 값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뭘 선택한 거냐면, 마이너스 3을 선택했더니 이게 0이 되더라고요. 이런 방법으로 찾습니다.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좀 숫자가 거기까지 넘어가네요. 그러면 조립제법. 밑게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끝에 0 나와야 되고 0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됐나요? 그럼 인수분해는 여기서 인수분해를 정리해 보면 x-3에 x 플러스 3에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저 3차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2차식이 또다시 인수분해 됩니다. 2x, x 이쪽에 3, 이쪽에 1 됐나요? 숫자를 잘못 썼어요. 마이너스 3. 얘네들이 더해서 얘네 마이너스 3이 되잖아. 그리고 얘네들이 곱하면 플러스 9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3을 주고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게 되겠네요. 그래야 이렇게 곱하면 6x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가 돼서 2를 더하면 마이너스 5x가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는 이렇게 하나 묶고 이렇게 하나 묶는데 묶다 보니까 x 플러스 3이 몇 번 나오나요? 2번 나오네요. 그래서 x 플러스 3이 2번 곱해지니까 제곱 처리가 되고 나머지 2x 마이너스 1. 근데 얘랑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네, 둘을 비교해주니 a 값은 3이 되겠죠? 저 제곱식에 있는 상수값이니까. 그다음 b 값은 2x 뒤에 있는 상수값 플러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네, 이게 a 값, b 값이 되겠죠. 네, 3차식에 대한 조립제법으로 문제를 마무리하는 형태였어요. 네, 또 질문이요? px는 x에 대한 3차식입니다. p31의 값을 계산하시고 굳이 31인 이유가 아마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형태예요. x에 대한 한 문자인데 3차죠. 고차네요. 고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조립제법. 생각을 너무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웠으니까 당연히 인수분해 가치라는 생각은 좀 무의미하고요. P31인데 저 설마 P31이면 저기다 X 대신에 31을 대입하라는 뜻인데 저거 31을 대입해서 어떻게 계산하실 겁니까? 직접 대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럼 식을 어떻게 변형해야 된다는 뜻이지? 직접 대입할 수 없다면? 근데 전개되는 다항식을 뭘로 변형할 겁니까? 전개돼 있잖아. 그럼 전개되지 않은 상태로 쓰라는 얘기는 결론은 인수분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시 보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식인데 이게 한 문자에 대한 3차 이상의 다항식이니까 아 이게 조립제법이구나. 근데 식을 잘 보시면 이게 3이 다 겹쳐 있지 않나요? 다 3의 배수들이잖아. 계수나 상수가. 3차 배계수가 또 더군다나 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합시다. 그럼 x 세제곱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마이너스가 되고 9를 3으로 나누면 3이 되겠죠. 얘도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플러스 되고 9x를 3으로 나누면 3x가 될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이게 돼요. 이거 뭐 뭔가 눈에 보이지 않나요? 안 보여요? 조립제법인 줄 알았더니 보통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얘는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되냐면 보통은 인수분해 공식이 안 떠오르면 조립제법으로 가는 건데 얘는 인수분해 공식인데 제가요? 이런 항의 모양은 잘 봐두셔야 돼요.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나오냐면 x 플러스 1을 세제곱하면 딱 저 모양이 나와요. 근데 지금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가 많은데요? 마이너스가 많은 거죠. x 마이너스 세제곱. 어? 정말요?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전개해 봅시다. 우리가 배웠던 곱셈공식에 맞춰서 일단 앞에 거 3번 곱하죠. 일단 플러스 3 곱하기 a의 제곱 a제곱이니까 x제곱 곱하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앞에 거 한 번 x 한 번, 뒤 거 마이너스 1 두 번.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있는 거 세 번. 맞나요? 이게 연습이 다 되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바로바로 음수 나오면 음수까지 계산해서 하면 되는데 그럼 이런 거를 전개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를 세제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죠. 얘가 얘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죠? 부호나 숫자 딱 들어맞죠 지금?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가로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란 뜻이네. 그게 px예요. 그래서 P31이 왜 굳이 31을 갔더니 마이너스 3 가로 x 대신에 31을 대입하랍니다. 아 이게 이유가 있는 거구나. 마이너스 3 곱하기 30의 세제곱 됐네.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세제곱 27이죠. 근데 0을 3번 곱하니까 0이 3개 없겠죠. 됐어요? 27,000. 그다음 3을 곱했네요. 그럼 0의 개수는 바뀜이 없고 그래서 3만 곱하면 되니까 3, 7, 21, 그 다음에 80 이렇게 돼서 8만 1000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되겠죠. 마이너스인데요. 네, 마이너스 8만 1000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될 거예요. 네, 실제로는 조립제법을 쓰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인수분해가 어느 정도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조립제법 할 필요까지는 없고 또 조립제법 하기도 돼. 뭐 모르면 해도 돼. 만약 여러분 인수분해 공식을 못 봤다고 칩시다. 저게 인수분해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3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니까 조립제법 써야 돼서 저는 조립제법 쓰려고 하다 보니까 1,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플러스 3, 여기 마이너스 1.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1 집어넣어 봤더니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렸더니 0 되네. 그럼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도 인수분해 되잖아요. xx 1 1 둘 다 마이너스.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x 마이너스 3번 곱해지네. 아,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였구나. 이래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한 방에 볼 수 있으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걸 볼 수 있으면 굳이 이 작업은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을 빨리 떠오르는 게 시간적인 소모를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12페이지의 복소수.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뒤바꿔서 할게요. 이 복소수라는 숫자는 인간이 만들어낸 숫자 중에 이제 가장 큰 범위의 숫자입니다. 더 이상 수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소수나 분수, 자연수, 양수의 개념을 배우다가 중학교 와서 음의 정수,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음의 유리수, 그냥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런 숫자들 있죠. 음의 개념을 좀 더 배우게 되죠. 중1 때는 이제 그렇게 배우게 되고, 중2로 넘어오게 되면 그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 매번 소수나 분수로 표현이 안 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순환소수, 순환하는 무한소수인 순환소수를 공부하게 됩니다. 걔까지는 분수는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중2 때까지 해서 유리수를 완성을 해요. 그리고 중3이 되면서, 지금 여러분 이제 중3 교과를 좀 하고 있잖아요. 유리수는 표현이 안 되는 숫자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무리수라는 수의 개념을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섞어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섞어서 실수를 만들게 되죠.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숫자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만들었었냐면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4가 되더군요.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뭐 49분의 81이 되더군요. 그럼 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7분의 9. 이런 건 가능한데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2가 되더군요.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수들이라는 얘기죠. 제곱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얘는 알고 보니 유리수가 아니고 분수 형태의 표현이 안 되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 유리수로 표현되지 않는 숫자. 유리수가 아닌 숫자. 그래서 무리수인 거예요. 그 기호를 만든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고 하고 그 안에 저 숫자를 집어넣자.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거 하나의 약속이에요. 루트 1을 제곱하면 2가 된다고 하자. 마이너스 루트 1을 제곱하면 2가 된다고 하자.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약속 안에는 어떤 거에 대한 약속은 없었냐면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그런 수는 없다고 하자. 우리가 배우는 건 실수였으니까. 실수는 셋 중에 하나죠. 양이냐, 0이냐, 음이냐.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저 세 개의 규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실수는. 근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양수도 아니고 양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나 음수를 만들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0은 아니겠지? 0을 제곱하면 0이 되니까. 그럼 음수인가? 음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 같은 음수가 되질 않아.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됩니다. 그럼 쟤는 실수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라는 얘기죠. 또 중3까지, 실수를 배우는 중3까지는 이 수는 없다고 하자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되면서 저 수가 있다고 하자가 되는 겁니다. 있다고 하자. x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면 그 수가 없는 거는 실수라는 동네에서만 없는 거지. 우리가 수를 더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허수입니다. 얘가 이름이 허수인 이유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수는 리얼 넘버의 줄임말입니다. 이러면 레알이라고 하는 거. 리얼,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허수는 허상의 숫자예요.
이미지널입니다. 허상의 숫자. 왜 저렇게 이름을 줬나요? 실수가 아니니까. 실수에서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므로 그냥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치자. 그래서 이제 허수가 된 건데 이게 뭐 우리가 특강 시간인 걸 말을 길게 할 수는 없고 예전에 그 중세 시대 때는 이 허수가 굉장히 천대받는 수였었어요. 이 처음에 허수를 얘기했던 사람들조차도 수학자들한테도 근데 약간 무시를 당했다. 근데 그런 느낌인 거지. 야, 이 사람아, 당신이 수학자라면서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제곱해서 음수가 돼?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어디 존재해?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수학자들의 노력과 결실을 위해서 지금은 이 허수가 없으면 복잡한 계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행성과 행성과의 거리를 계산한다거나 아주 복잡한 수들이죠. 큰 숫자를 계산할 때 이 허수의 단위가 없으면 숫자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는 아니지만 인간 세상에 실제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숫자들이에요. 근데 단지 이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 실수 범위에서는 없는 숫자, 그거인 것 뿐이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있다고 하자. 그럼 그건 뭐라고 쓸래? 여기 있는 무리수와 똑같이 쓰는 거예요. 제곱해서 2가 되는 게 없잖아. 그냥 루트를 씌웠듯이 제곱해서 마이너스 되는 게 뭔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루트를 씌워요. 이렇게. 그때 만들어진 이 루트 마이너스 1 있지 않습니까? 루트 마이너스 1. 얘를 허수의 기본 단위가 될 거기 때문에 허수 단위라고 한글로 표시하고 영어로는 아까 이미지너리 넘버, 이미지의 그 줄임말인 i라고 써요. i. 앞으로는 수학 문제부터 i 나오면 이건 루트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i 나오면 얘는 루트 마이너스 1이구나. 아셨나요? 이때부터 허수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붙여서 실수와 허수를 붙여서 만들어낸 현재까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숫자의 범위 그게 복소수입니다. 그 복소수는 숫자의 체계 자체가 실수 더하기 허수 이런 꼴로 쓸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 모양이 a 플러스 bi 이런 꼴로 써집니다. 일단 i가 붙으면 허수가 되기 때문에 실수, 그러니까 i가 없는 숫자 플러스 i가 있는 숫자 이렇게 구분해서 앞으로는 복소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거 뭐 긴 말인데 정리해서 간단히 써드리면 복소수는 두 가지 형태로 써진다. 하나는 실수, 하나는 허수. 근데 복소수는 수의 모양이 이렇더라. a 플러스 bi 이런 꼴로 써지더라. 대신에 a와 b는 실수입니다. 약속이. 그러니까 이런 게 복소수라는 얘기예요. 2 플러스 3i 이게 복소수 형태라는 뜻이에요. 실수 더하기 실수 i. 실수 i가 붙으면 이거는 실수의 허수예요. i가 붙으면 무조건 허수입니다. 2는 실수야. 3도 실수야. 근데 3에 i가 붙으면 3i 얘는 허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런 의미가 된다 뜻이죠. 근데 선생님 그러면 복소수 안에 실수도 있으니까 2도 그러면 복소수인가요? 당연하죠. 아니 유리수 안에 정수가 있잖아. 정수 안에 자연수가 있고 그 자연수에 2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2는 자연수이다. 맞는 말이지. 2는 정수이다. 맞는 말이잖아. 2는 유리수이다. 맞는 말이에요. 2는 실수이다. 맞는 말이야. 2는 복소수이다. 맞는 말이에요. 수가 확장됨에 따라서 2도 실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자연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복소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신 수가 확장되면 여러분의 머릿속도 확장이 돼야 돼요. 수를 보는 관점이 확장이 돼야 된다고. 지금까지 우리는 2를 보면 그냥 2라고만 알고 있었잖아. 실제로 2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2 플러스 0i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쓰지는 않습니다. 2라고 쓰지 누가 2 플러스 0i라고 써. 근데 2를 만약 네가 복소수라는 수로
복소수라는 수로 봐야 된다면 그때는 뒤에 복소수는 실수 더하기 실수 i 이런 꼴로 돼 있대. 근데 이 다음에 숫자가 없다는 뜻은 이건 0i가 생략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2는 실제로 2 플러스 0i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됐니? 그럼 루트 5는 마이너스 루트 5는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0i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0i i 부분이 생략됐구나 0 때문에. 혹은 이럴 수도 있겠죠? 3i 이것도 복소수입니다. 대신 얘는 앞에 실수가 생략되는 거예요. 0 플러스 3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는 a는 상관없는데 b가 0으로 표현되어 있는 복소수인 거예요. b가 0인 복소수. 선생님 b가 뭐죠? 여기에요. 이 b. a 플러스 bi 실수 더하기 실수 i 할 때 그 실수 b 값이 i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0이었을 때 얘 같은 이런 숫자 2 플러스 0i 얘는 2라는 실수 값으로 표현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허수는요? 허수는 다시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허수라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허수인데 순허수.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순수한 허수. 순수하게 허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달리 말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실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가 굉장히 많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이 다 실수예요. 2, 마이너스 루트 5, 3분의 1,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다 실수예요. i 없이 표현되어 있는 모든 숫자들은 다 실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순허수는? 순허수의 예는 2i, 마이너스 5분의 1i, 루트 6i, 이런 것들이죠. 실수 없이 그냥 i만 있는 항, i만 가지고 있는 항. 물론 i도 순허수입니다. i만 딸랑 가져도 되고 2i, 3i 이렇게 어떤 실수와 i가 곱해져 있는 얘가 순수하게 허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순허수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허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기타 허수가 이제 이런 거예요. 실수와 허수가 다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기타 허수예요. 실수 2에다가 존재하지 않는 3i라는 허수를 더하게 되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전체는 실제로 허수예요. 2 플러스 3i 전체 숫자는 허수인데 이런 것들이 기타 허수.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많겠죠? 숫자 만들기 나름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6i 이래도 되고요.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고 이게 기타 허수예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요거 두 개입니다. 실수와 순허수. 허수 중에도 순허수. 순허수가 되려면 잘 봐. 순허수가 되려면 이거 중요하다. 실수 부분이 없어야 되네. 실수가 없어야 되니까 당연히 a가 0이 돼야 돼요. 단 b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실수는 그냥 허수, i 앞에 있는 허수 부분인 그 b만 0 되면 되잖아요. 그럼 a는 0이 안 돼야 되는 건가요? 실수가 남으려면? 0도 실수예요. 0도 실수다.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니까. 그러니까 a는 0이든 0이 아니든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b만 0이 되면 여기는 복소수라는 수의 책에 b만 0이 되면 어차피 i에서 0i 해서 그러면 i가 지워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실수 a만 남을 거기 때문에 실수 조건은 그냥 간단하게 b가 0이면 됩니다가 되는데 이 순허수 부분은 당연히 실수가 없어져야 되니까 앞에 있는 실수 값인 a가 0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b까지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b가 0이 되면 0 플러스 0i 이건 0이거든 다시. 이건 실수가 되기 때문에 b는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순허수가 됩니다. 복소수는 이렇게 수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실수와 허수를 더한 것이며 실수 부분은 복소수는 a 플러스 bi 꼴 i가 없는 숫자와 i가 있는 숫자로 표현되는데 실수 부분은 그 i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 i 앞에 있는 숫자가 0이 돼야 되고 0i로 가야 되는 거고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이 없이 허수만 남아야 되니까 실수는 0이 되되 허수까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i 앞에 붙어있는 숫자는 절대 0이 될 수 없다.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 얘네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뭐 기타 호수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소수 형태로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고 이런 꼴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부터 먼저 설명드렸는데 책의 순서는 이게 먼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게 복소수의 탄생 과정이에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런 수는 없지 않나요? 네, 실수에서는 없죠. 이제는 있습니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루트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에 루트를 씌워주고 루트 마이너스 1을 앞으로 우리는 i라고 바꿨으며 이게 부를 때는 쓸 때는 i라고 쓰는데 부를 때는 허수 단위라고 한글식 표현이 있긴 있다. 근데 보통 그냥 i라고 씁니다. 그랬었죠? 그럼 x제곱이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되면 이건 어떻게 써야 되죠? 이렇게 쓰겠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라고 쓰겠지? 잘 봐. 여기서. 이렇게 쓰겠지? 근데 우리 약속을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루트 한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라는 거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루트를 쪼개서.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근데 루트 마이너스 1은 앞으로 간단히 i라고 쓴다며. 얘를 i라고 바꿔 쓴대. 그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된다. 한 번 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5가 됐어요. 기존에는 저는 수는 없다고 배웠지만 고등교과나 넘어오는 중등교과는 헷갈리면 안 된다. 니네는 중등교과를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등교과 할 때는 없는 거야. 근데 고등교과로 넘어오는 순간부터는 얘는 있는 거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 단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 루트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루트 마이너스 1은 i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i 곱하기 생략하고 루트 5i라고 쓴다. 근데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네? 그치?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죠?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8이 되네요. 그럼 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8인데 이런 작업 거치지 않고 루트 안에 음수 있으면 그 음수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서 뭘 붙이는 거예요? i를 붙이자라고 약속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루트 안에 음수 있네? 음수 끄집어내면 i가 될 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i. 근데 루트 8은 2루트 2로 바꿔 쓰기로 했죠? 2루트 2i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숫자 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인데 루트 안에 있는 음수는 끄집어내면서 i를 붙이고 루트 9는 3과 같으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3i라고 쓰자. 이렇게 간단히 앞으로는 이 결과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셨나요? 이렇게 앞으로 루트 안에 음수 나오면 저렇게 쓰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복소수 허수 단위 i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기호 i로 나타내고 얘를 허수 단위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루트 마이너스 1을 말한다. 따라서 루트 마이너스 1은 허수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당연히 약속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의 약속은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라는 뜻이니까 그 루트 마이너스 1은 1인 i를 제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2번 복소수는 실수 a와 실수 b에 대하여 실수 플러스 실수 i 결론은 i가 안 붙는 것과 i가 붙는 걸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꼴의 수를 복소수라 말하며 이때 a를 실수 부분 혹은 실수 부분을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실수 부분 혹은 실수 부라 말하고 b를 허수 부분이라 말한다. 자, 이것도 중요하다. 예전에 이렇게 학교 시험에 쓴다. 실제로 보기 문제로 출제한 적이 있는데 은근히 애들이 많이 틀려요. 2 마이너스 루트 3i의 허수부를 구하시오. 답 뭐예요? 2 마이너스 루트 3i의 허수부를 말하시오.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실수부를 말하시오.
실수부 얼마죠? 네, i가 없는 2입니다. 이게 실수부예요. 그럼 허수부는? 허수부니까 i랑 관련되어 있는 뒤에 있는 저 숫자 같은데? 근데 허수부면 i를 써야 되는 건지 안 써야 되는 건지? 근데 안 쓴다면 쓰거나 안 쓴다면 저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을 쓰는 건지 그냥 루트 3만 쓰는 건지 이것도 헷갈리고 실제로 허수부는 이것만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3 허수부는 실수 빼고 i 빼고 남는 숫자 실수 빼고 i 빼고 남는 숫자 그게 허수부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가끔 이렇게도 나와. i 마이너스 루트 5 다음 복소수에 허수부를 말하시오. 그럼 또 아무 생각 없이 마이너스 루트 5 큰일 납니다. 허수부 얼마요? 1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루트 5라는 실수분과 플러스 1i에서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실수분 빼고 i 빼면 남는 게 플러스 1이잖아. 그게 허수부예요. i 앞에 붙어 있는 실수값 그게 허수부라는 거죠. 이 3번 중요합니다. 3번 여기는 따로 별표 쳐놓으세요. 복소수의 분류.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 부분을 나누는데 그 중에 허수는 순허수. 순허수가 중요합니다. 순허수는 네, 저기는 A가 0이 되는 A가 0이 되며 B가 0이 아닌 복소수. 그게 순허수가 된다. 이거 아까 써줬던 건데 다시 써드릴게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여기다 별표 따로 쳐놓으세요. 실수는 복소수가 A 플러스 BI로 써질 때 실수는 허수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B가 0이 되는 숫자이며 여기다 따로 써놓으세요. 순허수는 허수 중에 순허수는 A는 0인데 B는 0이 되면 안 되는 허수. 그게 순허수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것만 설명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보통 복소수를 쓸 때는 Z라는 기호로 많이 써요. 이 복소수를 그냥 통칭해서 Z라고 많이 쓰거든요. Z가 A 플러스 Bi일 때 실수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저 Z를 제곱하면 0보다 커나 같을 때 다시 어떤 복소수가 있어. 실수 더하기 실수 i꼴로 A 플러스 BI꼴로 써졌는데 이 복소수 Z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저 Z를 제곱했더니 0보다 커나 같을 때 이게 실수의 조건이고 순허수의 조건이 있어요. 순허수의 조건은 이 복소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될 겁니다. 걔를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이거 써놓으세요. 네, 여기까지 쓰시고